네, 지금 놓쳐선 안 될 주요한 시장의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네, 한마디 언급만으로도 주가를 급등시켜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젠슨 황. 그런데 이번 GTC 2025에서의 연설은 그 정도의 파급력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장영환 대표님,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전 젠슨 황의 발언들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견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딥시크의 출현 등으로 경제성 면에서 많은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은 더 혁신적인 정보나 전략을 원하는 그런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지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연설 내용은 이전에 발표된 AI 하드웨어 수요 증가나 제품의 강점이 무엇이다, 혹은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에 대한 언급도 기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부응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엔비디아와 같은 소폭 하락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산업은 크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까지 대규모 AI 투자에 발을 또 담그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AI의 중심이 이제 생성형에서 추론형으로 이렇게 또 바뀌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발맞춰서 젠슨 황 CEO가 신규 제품 출시에 대한 계획을 밝혔죠. 네, 우선 이제 시장의 그런 빠른 반응까지는 이제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새로운 또 로드맵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8일 엔비디아는 이제 루빈과 그리고 또 파인먼으로 이어지는 이제 AI 칩 출시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제 27년까지는 이제 블랙일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일 울트라와 그리고 또 루빈 업그레이드 버전을 이제 선보이고, 그리고 또 28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AI 칩 출시 계획까지 이제 밝혔습니다. 최근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그 기술주들의 이제 부침의 현상이 이제 중국 딥시크 영향으로 좀 가성비 측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멘텀이 이제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하는지도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이번 스케일업 전략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HBM 수요가 더 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이번 스케일업 전략은 국내 반도체 업계, 특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것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HBM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AI 연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이러한 AI 연산을 위한 GPU에 HBM을 활용하고 있고, 또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엔비디아는 이 HBM의 생산량도 늘리고 있으며 HBM4와 HBM4E 같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이러한 HBM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당연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AI와 GPU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HBM 시장은 2025년도까지 연평균 9.4%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HBM의 시장 규모는 7,05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외부 평가는 하나같이 모두 매수 혹은 보유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이치뱅크나 웰스파고, 번스타인 등 해외 유수한 애널리스트들입니다. 이러한 점도 향후 긍정적인 영향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업계 최초로 6세대 HBM4 12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HBM4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새로운 HBM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당초 이제 예상보다 이제 계획보다 6개월이나 양산이 이제 앞당겨진 셈인데, 세계 최초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HBM4 12단 샘플을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고객사들과 이제 이런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제 양산 준비까지 이제 마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고객사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엔비디아와 이제 브로드컴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기능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초당 2TB라는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그 대역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주가 흐름도 이제 우리가 좀 그 연결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HBM 관련주들이 이제 작년 초에 AI 반도체 중에서 이제 순환매를 형성하면서 이제 가장 탄력성을 먼저 보여줬던 그런 섹터입니다. 이러고 이제 한 1년 가까이의 이제 그 긴 하락 추세에서 이제 좀 추세를 전환할까 말까 하는 이런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이런 또 새로운 모멘텀이 AI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계속 또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젠슨 황 CEO의 연설 자체가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키진 못했고 사실 주가의 반응도 기대치에 밑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한번 네. 의견 주시죠. 네. 젠슨 황 연설이 뭐 크게 뭐 주가를 견인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월가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를 보유 유지 혹은 강력 보유 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성장 가능성에 모두 동의하고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강력 보유를 권하고 있고요. 네. AI의 바람은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 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인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런 지속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인 AI 산업이 시간이 갈수록 AI와 반도체는 점점 더 인간의 삶과 공존하면서 성장, 발전, 진화, 또 다른 발전 등을 거듭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당연히 AI의 투자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신고가를 치고 그 이상 상승할 가능성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퀀트 로직에 의하면 며칠 전에도 이 매수 시그널이 발생한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네. AI의 어떤 매수 타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첫 번째 이슈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또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철강입니다. B2 수요가 몰렸다고 하는데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이제 철강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이제 중소형 매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이제 신용 융자 잔고도 좀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숫자를 살펴보면 이제 17일 기준 코스닥 시장의 신용 융자 잔액이 약 18조 이상으로 좀 그 상승하는 모습인데 이번 달 계속 지속적인 18조 원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이제 비상계엄 영향으로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 영향 좀 조정을 줬을 때는 15조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로 18조 원까지 이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코스닥의 그 라인으로도 이제 접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700선의 하단 지지력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 확인하면서 로봇, 뭐 재건 그리고 철강 대표적인 이런 트럼프 스웨이 섹터가 순차적인 이제 순환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이제 철강 섹터도 시장 주도력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반사 이익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정책 모멘텀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철강 섹터들은 이제 지속적인 이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철강주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것 같은데 최근에 철강주 흐름에 빗대어서 저희가 어떤 접근이 가능할지 장영환 전문가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네. 저는 그 일종의 철강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코덱스 철강 종목을 보면요. 117680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취임 관세 예고에 따라서 소폭 등락을 하다가 2월 중순을 저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은 100% 이상의 상승 국면을 보인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종목에 따라 이제 그 상승세가 이렇게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황 개선에 따라서 기대감이 시장에 따른 선반영된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용융자 잔고도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중국의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년 대비 1.7% 감소한 10억 5천만 톤으로 철강 생산량이 자연스럽게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철강 생산 감산의 결정과 향후 알래스카 LNG 사업의 기대감으로 매출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기는 합니다. 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 쪽에서 지금 대규모 감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업황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떨까요? 허인한 전문가께서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앞서 이제 장영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의 그 생산량 통제가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반사 이익으로 충분히 이제 연결될 수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책이 지속되는지만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동안 이제 국내 철강 업체가 좀 부침을 겪었던 이제 이유는 이제 중국산 저가형 호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이런 그 양해에서의 이제 결정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그 중국 부양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멘텀을 또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역시 알래스카 관련입니다. 대규모의 어떤 철강 관련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책 모멘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내내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좀 조정을 준다면 철강 섹터의 좀 주도주군들은 이제 비중 확대 전략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시각을 종합해 보면 역시나 철강주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관심 기업도 있으신지 궁금한데 장영환 전문가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네. 뭐 그 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동안 철강주가 많이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연초부터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트럼프 그 취임 이후로. 근데 현재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대형 철강주들은 이미 2025년 초부터 100%까지 상승했거나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신고점을 치거나 뭐 52주 신고점을 칠 때 신규 진입을 하기는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 상대적으로 적게 지금 상승한 대표 철강주인 포스코홀딩스를 눈여겨보고는 있지만 지금 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을 진입한다는 것보다는 가격이 지금 한 28만 원 정도까지 또는 그 이하까지 하락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똑같은 종목인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 최근 이제 철강 업종의 그 추세의 그 바로미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내용을 좀 언급을 드리면 우선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13년 세계 최초로 이제 극저온용 고망간강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양산에 이제 돌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 이제 출범으로 이제 인해서 좀 증가한 LNG 수요에 맞게 이제 고망간간 생산 확대도 이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추세적인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24년 고점인 70만 원부터 2년 가까이 이제 긴 하락 추세를 계속 좀 이어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트럼프 수혜 섹터로 편입되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까지 동반되면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에 좀 긴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지금과 같은 한 번의 시세로는 연결되지 않겠으나 오히려 이제 35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이 포스코홀딩스의 종목의 생애 중 이상 이제 가장 탄력적인 구간으로도 진입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이번 코스피가 2,650선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든 코스닥의 700선에서의 어떤 지지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든 오히려 하락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모아가는 관점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준비된 이슈는 바로 조선입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이 하나오션 등 조선주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장영환 전문가님, 최근에 이 조선주 동향을 어떻게 좀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방산 업종과 마찬가지로 조선 업종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조선 업종들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화오션의 경우 연초 대비 2배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큰 급등세인데요. 물론 다른 조선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선박 건조 능력의 부족으로 군함 및 상선 등의 건조 능력이 한국의 경제성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수혜주로서 철강 업종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해군은 향후 30년간 매년 42조 원 규모의 군함을 발주할 계획이면서 군함 건조 및 유지 보수 MRO에도 매년 10조 원 이상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국 조선 회사들의 참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한화는 호주의 조선소와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으로 이러한 미국 내 선박 건조 주문을 높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조선업의 업황은 지속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매출 가능성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매도세는 여러분께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선주의 최근 동향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너무 과열이다, 충분히 정점을 찍었다라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계속해서 순항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을 보여주는 쪽은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허인남 전문가께 지금 이런 수주 현황과 함께 저희가 그 어떤 파급되는 다른 산업군들, 뭐 기자재나 이쪽까지도 짧게 좀 곁들여서 들어보고 싶어요. 네, 최근 이제 연초에 이런 조선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이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LNG 운반선과 이제 그 특수선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 업체의 이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미 정부의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한 이제 규제 움직임도 이제 반사 이익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오션은 그 대만 에버그린사로부터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 6척을 약 2조 원대를 수주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중공업도 이제 오세아니아 선조사로부터 셔틀 탱커 9척을 이제 2조 원대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이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 좀 연초에 좀 큰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이제 07년에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때 대비해서는 여전히 조선 업체들의 현재의 주가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오히려 좀 일부 단기 상승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제공량, 뭐 비중 제약대 뭐 이렇게 이제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이제 유효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만 과열 분위기 뭔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부터의 접근 전략이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장영환 대표께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떤 조언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조선주는 고점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철강업종과는 다르게 조선업종은 미래 눈에 보이는 예상 매출이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하고 위에서 언급한 향후 전망이 현실성 있게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는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조선업종에 투자하지 못한 투자자들에겐 분할 매수를 통해서 투자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마시고 3번에서 5번 정도 매수할 자금을 정해놓고 가격 차이를 뭐 한 5% 정도 또는 3% 정도 이렇게 놓고 두고 하락할 때마다 포트에 담아두는 것이 투자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주목할 만한 경제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영한, 허혜남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